한 평만의 세상 읽기. 박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북한이 움직이긴 할 겁니다. 예, 근데 꼬투리를 잡으려면 계기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연합훈련도 당장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적대시 정책의 문제를 삼으려면 뭐 소재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꼬투리를 잡고 어떤 형식으로 나올 거냐라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곧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작용과 반작용이 좀 짧게 보면 향후 한 뭐 상반기, 뭐 길게 봐도 한 하반기 정도까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오갈 것으로 보시는지. 우선 북한의 현 상황 입장에서 보면은 앞서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내부 단속이 가장 우선순위였다. 작년, 그다음에 올 8차 당대회, 그다음에 얼마 전에 끝난 당 중앙위 제8기 2차 대회, 1년이 과정,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 과거로 돌아가면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 시대에 뭐 많은 아까 전 원장님께서 뭐 북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의 북한의 내부적으로는 우리 이제 저 당원 좀 흐트러져도 군 이거 이 총구가 없어지면 우리 망하니까 안 되겠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한번 전개가 되고 있고,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 8차 당대 2월달 그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대회까지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부 단속. 그래서 경제 회복을 중시를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내부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게 바로 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단속 조치를 한다든가 법적 조치를 만든다든가 또 이른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그런 조치들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죠.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 됐다. 그리고 핵 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는 수십 개의 핵 탄두가 우리 정권 체제를 지키는 보루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전혀 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과거처럼 도발을 하기에는 너무 내부 사정이 열악하니까는 그러한 점에서 좀 자제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제 내부 그 경제 자력갱생을 내세우면서 경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지면은 눈을 돌리겠죠, 바깥으로. 약간의 도발적인 행동을 할 텐데, 저는 자꾸 핵실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실험은 6차 수소폭탄 실험으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 추가적인 핵실험, 기술적 개발, 뭐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해서 실전 배치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는 지난번에 당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술 전략 무기 추가적 개발, 그리고 핵 덕트린. 이번에 8차 당대에서 나온 핵 덕트린은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주한미군, 그 다음에 한반도, 일본 열도까지. 적어도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좀 이 시간을 보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내부적인 경제 회복이라든가 단속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할 텐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한다면은 북한이 이렇게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것은 북한이 전술 무기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강도 분쟁을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따라서 일단 2월부터 해서 하반기 때까지 아주 굉장히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것이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저는 하반기쯤에 이 저강도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거의 몇 주 동안 조중통이랑 노동신문에서 경제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동안은 내부적인 경제 재건에 힘을 쓸 걸로 보이고요. 이후에 관심 끌기에 나선다면 저강도 도발이 될 것 같다고 보셨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실용적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강도 도발은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번에 당대회에서 선언을 한 핵 전술 무기 쪽으로 오히려 방향을 돌리려면 뭐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단은 미국 본토보다는 한반도에 있는 한미연합군 그다음에 일본 열도를 타겟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타겟을 확실하게 전술 핵무기로서 실전 배치가 딱 마무리된다면 그 미국으로 가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되겠죠. 이어지는 질문이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싱갑스자님께는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어렵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 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그거를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 결도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호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문재인 정부가 레거시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관련되는 질문인데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임을 이미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내는 메시지에 우려스러운 것들이 어쩔 수 없다.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감축하는 식으로 가거나 중간 단계에서 합의하면서 그냥 우리한테 오는 최대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우리와 일본은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워싱턴의 기류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이런 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노력, 어떤 식의 협의를 해서 우리의 국익에 맞는 스탠스를 좀 갖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올인해왔고 앞으로 남은 1년도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몇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북한 사정이 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타난 징표 가운데 뚜렷한 거 하나는 8차 당대를 개최하고 한 달 만에 2차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앞뒤 정책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러니까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세 가지 결국은 삼중고 아닙니까? 제재, 팬데믹, 그리고 작년에 자연재해. 이거로 인해서 저는 북한 경제를 이 소위 추동해 갈 수 있는 외환, 석유, 전기, 식량 다 부족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처음에는 내각에 권한을 줘가지고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다가 전원회의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 당에서 지고 흔들고 나가겠다. 그리고 조치를 취한 게 전부 1960년대에 불균형 성장 노선, 즉 그 중화학 위주의 정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력갱생을 뒷받침하려고 동원하는 게 동원체제와 통제 강화입니다. 뜬금없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그 다음에 당 중앙검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그냥 죄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작동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저거는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아무런 효과도 없이 목표를 달성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전술적 인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한미 간에 긴밀하게 대북 정책을 조율해서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북한이 핵교섭에 나오고 좀 더 원래 김정은 초기 때 경제개혁 조치도 도입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되돌리는데 그거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하고 이것을 한미 간에 해서 일중러와 함께 전체적으로 이 조율을 해서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양은 워싱턴과만 하면 되지 서울하고는 안 한다라고 이미 작년에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북한이 선의만 구한다? 저는 그거 작동 안 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변국들하고 잘 정책 조율이 돼서 북한에게 무언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책을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하노이 회담 때 나온 북한의 입장이라는 거는 핵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비핵화가 아니고요. 그건 명확한데 그걸 뭐 북한이 아직도 비핵화 의사가 있다라고 그거를 묻고 답하는 게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정도가 안 되면 절대 그건 놓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할 수단은 뭐가 있느냐? 저는 경제 제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북한이 더 이상 이제 핵무기 가지고 뭘 했다가는 정권 자체가 위태롭겠다라는 그 상태로 가져가야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북핵 교섭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는 건 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 북한하고 이란하고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장국입니다. 지금 남은 거는 핵탄두 100여 기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ICBM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전술핵까지 개발해서 한반도, 일본 주한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 다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하는데 저는 단계는 2단계로 뭐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비핵화 차원에서 교섭을 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하나는 로드맵이 있어야지. 하나는 우선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싱가포르 합의는요, 9.19 공동성명보다 후퇴했습니다. 분명히 9.19 공동성명에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가 돼 있어요. NPT 가입하고 IAEA 세이프가드 받는. 지금 싱가포르 거기는 없어요. 그냥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냥 두리뭉실한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로드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고와 검증 체계가 첨부돼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있다면 전 단계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그밖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결 플러스 비핵화에 중점을 둔 임시 조치 이런 식이죠. 이렇게 됐다가는 그건 저희는 비핵화는 날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분명히 한미 정책 협조를 해야지 되고, 또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20-30%도 안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3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3D. 비핵화의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억지의 디터런스.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방어의 디펜스. 이 3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추게끔 지금부터 해야지 됩니다. 왜?
사드 하나 들어온다고 해도 이거 1, 2년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무기 체계라는 게 굉장히 리드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갖추려면 지금부터 해도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뭐 나토 핵 플래닝 계획을 뭐 하자든지 전 개인적으로 전술핵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억지와 방어에. 그 필요한 조치들을 좀 해가면서 비핵화에서 또 비핵화에서 따로 열심히 우리가 미국과 협조하면서 또 일본의 협조를 받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 제일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 미국이 아시아를 볼 때 어디를 통해서 보느냐입니다. 저는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한일이 다투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거하고는 성과가 아주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일 관계도 빨리 개선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해서 정책 협조를 잘 하면은 저는 북한핵은 절대적으로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를 만들어야지 해결되지 그게 빠지면 해결 안 됩니다. 네. 하나 덧붙이면은 지금 그 말씀하는 도중에 나왔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북한의 현 체제의 내구성과 관련한 지금 시점에서의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1990년대에 뭐 북한의 체제 내구성이라나 지탱 가능성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뭐 북한 붕괴론이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렸는데 지금 한 20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북한을 보면은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올 2월 달까지 1년의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북한 당국이 김정은 정권이 현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지 그게 바로 2월 달의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부 당국이든 전문가 서클이든 너무 희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좀 평가를 냉정하게 해보자라고 한다면 뭐 북한 붕괴론을 얘기하는 거냐 북한 붕괴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한국, 미국 또 한미일 해서 북핵에 대한 접근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북한 뭐들 쓰러 할 거니 과거 30년, 40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그 어중간한 평가를 토대로 한 북핵 해결 대안을 찾는 건 참 어리석다 생각을 하고 핵 문제랑 관련해서 앞서 사회자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북한은 분명하게 핵 군축 회담을 하자라는 입장이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고 JCPOA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용을 하자면 앞서 신 대사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JCPO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그 두꺼운 문서인데 거기에는 개념부터 굉장히 시줄 날줄로 잘 엮여져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지 북한 비핵화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개념부터 정확히 합의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한 연후에 이행은 이제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북한과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선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지금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정말로 북한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걸 우리가 북한 개념화라고 한다라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리뷰팀한테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율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를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팩트가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좀 귀에 박히는 게 제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센토사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기다리던 중에 북미 정상이 합의했다는 문건을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받아보게 됐는데 저는 오답 줄 알았습니다. 이 4개가 전부야라는 게 이 버스 안에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한국과 미국 기자 간의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 거다.
그런데 정말 동영상으로 사인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 내항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주가 통했던 잠깐 희망에 젖었던 시기도 있지만 결국 냉정한 현실로 돌아왔고 그만큼 냉정하게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그 북한 방금- 비핵화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가수 대사님 이제 말씀을 하셨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또는 안 할 것이다 이런 그 여러 견해는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강경파, 뭐 중도파, 온건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북한의 핵심 관심이 뭐냐, 북한의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뭐냐에 대한 그 견해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특히 그 현실주의자들은 상대방의 속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동, 그 결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근데 북한의 행동을 여태까지 유심히 볼 때, 북한이 그 레셔널하다는 가정하에 보면 결국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 강경파는 결국 북한은 결국은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고 싶어하는 거다. 남한을 흡수통일하는 거죠. 북한 터의 자기 주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래식 또 핵무력을 계속 능력을 보유해야 되고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면은 위기 조성을 통해서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받아내서 내고자 한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강경파라 한다면 그래도 북한 특히 김정은 이제 정권 하에서 비교적 정상 국가의 어떤 목표를 가진다.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 그런 얘기도 2018년 이후에 여러 번 나왔었지만 이번 8차 당대에서 그게 다시 병진으로 후퇴했습니다만 그래서 북한은 결국은 상당한 그 부유한 강국 건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경제도 개방,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무력도 갖추고자 한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핵협상에도 나설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완전한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체로 그런 견해라고 본다면 온건파는 북한 주도의 통일이건 뭐 강대국 건설이건 지금 발등에 불이 떠서 그런 것까지 관심 쓸 여유가 없다. 당장 체제가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런 북한 체제를 보장해준다면 핵무기도 비핵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술 수준, 어떡하지 이제 신 대사님이나 박영 교수 말씀하신 이런 것까지 보태본다면 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강경파가 가정하는 북한의 그런 정책 목표 하에서는 뭐 핵협상이나 여러 가지가 그 남북관계 개선 굉장히 지난 한 일이지만 중도적인 견해나 온건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그런 북한의 그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있다면 그래도 핵협상은 가능할 것이고 그 핵협상에서 그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서 한 2단계쯤 가서 그 이제 뭐 실사나 여러 가지 베리피케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완전한 감축은 어렵겠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상당히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군축과 같은 그러한 형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중도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우리는 북한 핵무기는 생존의 문제인데 그렇게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어려운 과제가 남는데 그런 결국은 중도적인 견해, 온건파적인 견해를 다 아울러서 본다 하더라도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쿨하게 접근을 해야만 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을 섣불리 카드로 낭비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을 핵 문제 개선보다도 앞에 놓고 가는 것이나 아니면 남북 관계 개선을 추동력으로 활용해서 비핵화 협상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순진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견해를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지는 먼저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나 좀 우울한 것은 전망해 주시는 올해 한 해도 한국 외교는 별로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계속 고견을 내주시고 애써주신다면 작은 오솔길도 찾아서 큰 길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기회에 좋은 말씀도 듣는 기회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